LA 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돈입니다. 자, 2020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일렉션 2020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조 바이든은 누구인가 편에서 스윙 스테이트에서 바이든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스윙 스테이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가 스윙 스테이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치에도요 지역색이 있습니다. 한국만 있는 게 아니죠. 보통 이제 민주당을 파란색으로 그리고 공화당을 빨간색으로 해서 민주당의 승리가 많은 주는 블루 스테이트, 공화당이 이기는 주를 레드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은 대체로 북동부 오데호 주변의 서부가 블루 스테이트로 불리고 반면에 미국의 중서부와 남부가 레드 스테이트라 보면 되겠습니다. 또 레드 스테이트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Fly over country. 이건 뭐냐면 블루 스테이트인 미국 동해안과 서해안 사이를 왕래하면 필수적으로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중간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플라이 오버해서 떨어지는 지역은 공화당의 지지가 강한 주라는 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레드 스테이트는 플라이 오버 컨트리라고도 불리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제 요거는 공화당 지역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이런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주는 신압으로 지지 색깔이 바뀌었고 반면 어떤 주는 선거 때마다 널뛰기 하듯이 승리하는 정당이 바뀝니다. 이런 곳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나오는 보라색, 즉 퍼플을 갖다 붙이는데요. 퍼플 스테이트라고도 불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지지세가 자주 흔들린다, 왔다 갔다 한다,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스윙 스테이트, 퍼플 스테이트 다 같은 뜻이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불리는 게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그건 말씀드리겠고요. 미국의 대다수 스윙 스테이트는 뭐 당연히 블루 스테이트와 레드 스테이트 경계에 위치하고 있겠는데요. 자, 스윙 스테이트가 왜 중요하냐? 사실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바로 이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경합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명백한 우세를 장담할 수 없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이 사활을 걸고 스윙 스테이트에 초집중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선 관련 뉴스를 들어보면 대통령 후보들이 50개 주 가운데 유독 특정 주만 계속 찾아가서 유세 활동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스윙 스테이트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이죠. 어차피 블루는 그냥 블루요. 레드는 레드다. 왜냐면 유권자들의 마음이 대부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잠깐 지난 2016년 때는 블루와 레드가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의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후보들은 스윙 스테이트를 선거운동 중점 공략 지역으로 삼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반년 정도 남은 2020년, 지금의 미국 역시 당연히 마찬가지이겠죠. 또한 스윙 스테이트는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도 부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전쟁터인데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선 2020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무엇을 기준으로 삼은 맵을 잠깐 볼 거냐면요. 2018년도에 있었던 중간선거의 결과를 보고 이 2020년 배틀 스테이트를 잠깐 보면은요. 한 11개 주 정도가 꼽히는데요. 자, 우선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사이에 아리조나가 있습니다. 11석입니다. 그리고 뉴멕시코 바로 옆에 커다랗게 보이는 텍사스가 있고요. 위로 쭉 올라갑니다. 자, 미네소타가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가 WI가 위스콘신, 그리고 그 옆에가 미시간입니다. 그리고 PA로 되어 있는 곳이 펜실베니아, 그리고 맨 꼭대기는 메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가 뉴햄프셔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노스캐롤라이나, 또 조지아, 플로리다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애리조나, 텍사스,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메인,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이래서 약 지금 이 지역에서 171석 정도가 아직까지 레드인지 블루인지를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것을 슈퍼 스테이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도 이름이 참 많네요. 슈퍼 스테이트,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 스윙 스테이트.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텍사스 하면 그냥 무조건 공화당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레드 스테이트라고 생각이 됐는데 텍사스에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이게 조금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의 대통령은 50개 주에 배정된 53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별 대의원 확보 수로 승리가 결판나는 미국 대선 제도의 특성상 바로 이 스윙 스테이트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2020년 6월 현재에는 스윙 스테이트로 불리는 러스트벨트하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대표적인 승부처에서 현재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향후 판세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대선에서는요,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모두 전통적 지지층을 넘어서 무당파와 중도층을 누가 잘 공략하느냐가 선거전의 승부처 중 하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특히 현재 미국의 전 국민적 관심이 코로나19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대선의 주요 변수로 등장을 했고, 또 흑인 사망 시위 사태로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스윙 스테이트,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 슈퍼 스테이트 등으로 불리고 있는 경합주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LA 돈TV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